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연준 내부에서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같은 중앙은행 안에서도 빠른 인하를 주장하는 쪽과 신중론을 강조하는 쪽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둔화 리스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죠. 먼저 신중론을 펼친 인사들을 보겠습니다. 시카고 연은요, 고용 둔화만 믿고 금리를 성급히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5년째 2% 목표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죠. 캔자스 시티 연은은요, 지난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근처에서 끈적거리며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현재의 금리는 약간 제한적 수준이라며 앞으로는 데이터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중파의 입장은 성급한 인하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더 빠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준 신임 이사 스티븐 미라는요, 최근 인터뷰에서 현 수준의 금리가 경제에 과도한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4에서 4.25%의 금리가 이미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느리게 할 게 아니라 빠르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죠. 이쪽 입장은 높은 금리 방치가 더 위험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입장은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은요, 지난주 0.25% 인하를 전폭 지지했고요. 앞으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점진적이고 유연한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즉, 중도파는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균형을 잡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 내부의 갈등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신중파, 급진파, 중동파. 이 대립 구도는 사실 연준이 직면한 이중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죠. 물가를 잡지 못하면 신뢰성이 손상되고 경기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 충격이 발생합니다. 특히 굴스비가 언급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연준이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의 연준은 인플레를 잡느냐, 경기를 지키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각 인사들의 발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 물가 지표가 연준의 속도를 좌우할 것이고요. 이는 곧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의 금융 전략 변화와 동시에 연준 금리 논쟁이 어떤 식으로 맞물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최근 신형 그래비티 SUV의 금융 금리 인하를 하고요. 새해 공제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정책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SUV에 대해 금융 조건을 크게 조정했죠. 36개월 계약 금리는 6.28%에서 5.92%로 크게 조정했고요. 48개월은 5.97%, 72개월은 6.07%입니다. 여기에 새해 공제 만료 9월 30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더했는데요. 7,500 리스 크레딧, 2,000달러 현장 보너스와 로열티 인센티브, 트레이드인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새해 공제 끝나기 전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루시드가 올린 재고 차량들은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 단순한 기업 프로모션을 넘어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준 금리는 4에서 4.2% 수준이죠. 시장 전반의 금융 금리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금융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고요. 루시드는 자체적으로 금융 프로그램 금리를 낮추며 작은 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의 논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루시드 사례는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금리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고차 시장입니다. 첫 중고 루시드 크리비티가 13만 1000달러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는 신차 94,900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공급 부족과 초기 수요 강세,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 조건만 조금 개선돼도 고가 EV 수요가 다시 튀어오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루시드의 금융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연준 금리 정책이 소비자 수요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대응하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 없이는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시장 프리미엄은 잠재 수요는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결국 루시드의 움직임과 연준의 논쟁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시장 수요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면 EV 시장은 물론 소비 전반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속도를 늦추면 기업들은 지금처럼 자체 인센티브로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EV 섹터즈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0.32%, 테슬라는 마이너스 4.38%, 루시드는 플러스 0.26% 상승하면서요. 23.0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0.17%로 소폭 조정을 받았네요. 장중 최저가는 22.1달러였고요. 최고가는 23.52달러였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었다고 보고 있죠. 특히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회복했고요. 이후에는 23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환경, 여전히 높은 금융 비용이 EV 수요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루시드의 대응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 금리 인하입니다. 산업 신호로는 중고차 시장 프리미엄, 투자은행의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EV 원러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리며 루시드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횡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국면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26.62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40.86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다시 나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오더플로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도세 우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겠고요. 하지만 기관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점은 이 가격대를 방어선 혹은 매집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제 영상에서 슈팅 스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베어리시, 즉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어제장 정말 잘 버텨주었죠. 슈팅 스타 발생일 거래량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클 것입니다. 그나저나 걱정인 것이 증시 상황인데요. PC 물가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2달러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본사에 특별한 손님이 다녀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배터리 구루라 불리는 마틴 에버드 하드입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EV 산업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루시드 파워트레인 총괄이 직접 에버하드를 본사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루시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도 함께 했는데요. 리차드 비스컵은 2011년 루시드에 합류한 베테랑 엔지니어로 사실 에버하드와는 시카고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친구라고 전해졌습니다. 즉 이번 만남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요. 개인적인 인연과 산업의 역사가 겹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마틴 에버하드는 2003년 테슬라를 공동 창업하고 초대 CEO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최대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이후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며 누가 진짜 테슬라를 맡는 사람인가라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루시드 전 CEO 피터 롤린슨 역시 테슬라 출신으로요, 모델 S 개발의 주역이었죠. 그 역시 머스크와 공로를 두고 공개적으로 맞섰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루시드 본사에서의 이번 만남은 EV 초창기 역사의 연장선이자 머스크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드를 둘러싼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매도 압력과 차트의 경고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래비티의 성장,
금융 전략의 유연성, 그리고 업계 원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EV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루시드에서 교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변동성은 오히려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관의 매집, SUV 중심의 전환, 투자자 신뢰 회복, 모든 조각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루시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다음 챕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